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부터 장애인 체육 선수들이 운동에만 전념하면서 이 안정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기업과 연결해주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선수는 소속감과 함께 이 경제적인 안정을 얻고 있는데요. 정두리 기자입니다. 10년 전부터 취미 삼아 탁구를 쳐온 조득환 씨. 경기도 장애인 체육 선수로 활동하면서 다달이 생활체육대회에 나가고 있지만 상금만으로는 차비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2달 전부터 한 아웃소싱 전문 기업에 취직해 하루 4시간씩 탁구 훈련에만 전념하면서 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에 소속돼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저변 확대가 많이 돼서 저희뿐만 아니고 저희 외 다른 동료야 이제 장애우분들이 많이. 조 씨가 취업할 수 있었던 건 경기도 장애인체육회가 전국 최초로 장애인 체육 선수의 고용 확대를 위해 추진한 취업 기반 조성 사업 덕분입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경기지사, 전국장애인체육진흥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에게 반응도 좋습니다. 저희들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인원을 좀 더 써야 될 것 같고요. 주위의 업체들한테도 홍보를 강화를 하시면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이 사업을 통해 1년여간 경기도 장애인 체육 선수로 등록된 2,076명 가운데 164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도울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장애인, 우리 선수들, 장애인분들 취업을 더욱 많이 시켜줄 수 있도록 하신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장애인체육회는 이달까지 장애인 선수를 전수조사해서 기업과 선수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장애계가 문재인 정부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안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자세한 소식 박준성 기자가 전합니다. 장애 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의 단계적 완화안을 비판하며 급여별 폐지를 통한 완전 폐지 계획 수립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하자고 5년 동안 광화문 지하역사에서 농성을 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국가가,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책임지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의 첫 번째 책임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약속을 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완화 조치로 약 4만 가구를 추가로 보호하며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공동행동은 이번 완화안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침상에 있는 한 전담 공무원들은 소극적으로 일에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도 좀 신명나게 국가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라고 즐겁게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공동행동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공동행동의 면담 요청서를 건네받고 가까운 시일 내에 답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준성입니다. 인천의 한 건물 옥상에 누군가 쓰레기를 지속적으로 버려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요. 관할구청은 누가 쓰레기를 버렸는지를 조사해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이명아 기자입니다. 인천 남동구 주안동의 한 주택가. 비어있는 3층 주택 건물 옥상 위로 쓰레기 더미가 잔뜩 쌓였습니다. 3년간 누군가 던진 쓰레기양 추정치는 무려 2.5톤. 더운 날씨에 악취는 물론 벌레까지 들끓고 있습니다.
최근 쓰레기 쌓인 옥상을 찍은 사진이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알려지자 인천 남구청은 조사에 나섰습니다. 구청은 해당 건물 주변에는 15층 높이 오피스텔을 제외하면 2에서 3층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 점으로 미뤄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해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에서 30대 젊은 층들이 주로 거주하는 300여 가구 오피스텔은 복도에 따로 창문이 없는 개방형 구조입니다. 비닐봉지들이 던져졌다는 거는 뭐 생활 쓰레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복도가 이제 각 층마다 다 뚫려 있기 때문에 꼭 거기서 얼마든지 던지겠더라고요. 해당 건물주는 쓰레기를 수거하겠다는 의사를 구청에 밝혔습니다. 구청은 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누가 버렸는지를 특정할 단서를 찾아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름과 주소를 포함해 누가 무단 투기했는지를 특정할 단서가 쓰레기 더미에 얼마나 들어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군가 옥상 위로 내다버린 양심. 성숙하지 못한 시민의식이 아쉽습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호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이달부터 6개월 동안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홈페이지에 건강보험 거짓 청구 요양기관 17개소 명단이 공표됩니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부터는 초등학생들도 무료로 독감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8년 10월부터 11월에 전국 약 277만 명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정자문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생뿐만 아니라 고위험군인 임산부에 대해서도 추가 협의를 거쳐 단계적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나요? 익숙하지만 쉽게 정의 내릴 수 없는 게 가족이지 싶은데요. 한국과 중국, 현대미술 작가들이 가족을 주제로 한 5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각양각색 가족의 모습 함께 보시죠. 이현주 기자입니다. 제1교포 작가 김인숙의 비디오 작품 리얼 웨딩. 신랑 신부를 둘러싼 공동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의식을 함께하며 가족이 됩니다. 사람만 가족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윤정미 작가의 사진 속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도시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와 손글씨로 나눈 가족의 이야기를 배우들의 입을 통해 전하고 매매가 3억 원의 전국 아파트 평면도 천여 개는 아티스트북으로 제작됐습니다. 살아가면서 가족이란 관계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또 그게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제 대를 이루는 게 이 작품으로 표현하는 게 너무 감명 깊었고 이제 또 추억으로 계속 남을 수 있다는 것도. 경기도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 가족 보고서. 한국과 중국 현대미술 작가 14개 팀이 가족을 주제로 소묘와 회화, 사진, 영상 등 56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지금의 가족이 어떤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그 안에서 나는 앞으로 어떤 가족의 발전적인 관계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공존과 대화, 무게, 좌표 등 4개의 키워드로 나눠졌습니다. 과거 혈연 중심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 가족의 모습부터 서로 연대하고 공존하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까지 변화상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현주입니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모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벌써 전국에는 모기가 옮기는 일본 뇌염경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이외에도 덥고 습한 장마철에 주의해야 할 감염병을 황현희 기자가 전합니다. 올 여름 가뭄 탓에 유충 서식지인 물 웅덩이가 사라져 상대적으로 모기 수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앞으로는 모기가 옮기는 감염병을 조심해야 합니다. 보건당국은 이미 지난달 전국에 일본 내용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매개체인 작은 빨간집 모기를 다수 발견했기 때문인데
6월에 경보를 발령한 건 지난 1997년 이후 20년 만입니다. 이 때문에 모기가 옮기는 말라리아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야외 활동 시 긴 옷을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노출된 피부에는 모기 기피제를 사용합니다.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도 장마철 대표 감염병입니다. 세균과 바이러스가 물을 통해 옮겨 다니다 보니 장마철에는 언제 어디서 걸렸는지조차 알기 힘듭니다. 덥고 습한 환경에서 활발해지는 바이러스 탓에 입과 손발에 물집이 생기는 수족구병도 증가합니다. 환자는 대부분 영유아입니다. 이 때문에 장마철에는 개인 위생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손 씻기는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병을 막는 방법입니다. 또한 음식은 완전히 익혀먹고 오래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장마가 끝난 뒤에도 곧장 이어지는 무더위 탓에 식중독인 비브리오 폐혈증, 진드기가 옮기는 중증 열성 혈소판 증후군 등을 주의해야 합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뉴스 소식 전해드립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온라인 개인 방송에서 장애인 모욕과 비하 발언을 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김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 기소를 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방송 행위가 장애인에 대한 정서 학대라며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예비 인증이 1000건을 돌파했다고 말했습니다. BF 인증 제도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각종 시설물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시설의 설치 관리 여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장애인재단이 교통사고로 인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긴급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긴급지원은 함께하는 서울장애인부모회가 해당 장애인의 사례를 접수받고 재단으로 긴급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됐습니다. 한편 재단과 부모회는 치료와 건강에 대한 사례 관리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로 협의했습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가 2017 제4회 장애인 창작 아트페어에 참여 작가를 공모합니다. 공모 기간은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며 출품 부문은 서양화와 한국화, 조각, 공예 등입니다. 자세한 공모 일정과 내용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와 장애인 창작 아트페어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서울시가 콜센터 상담원, 간호사 등 감정 노동자들의 심리 상담을 맡고 있는 서울노동권익센터를 확대 설치합니다. 센터는 동부권, 서부권 등 총 5개 권역에 설치되며 다양한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아울러 업무 과정에서의 노동권 침해 상황 등 법률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한국뇌성마비복지회가 이달 19일부터 2박 3일간 강원도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제37회 오뚜기 여름 캠프를 개최합니다. 이번 캠프에는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뇌변변 장애인 100여 명과 자원봉사자 100여 명 등이 참가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밖의 소식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장애인신문 브리핑입니다. 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다시 짚어봅니다. 장애인신문 1199호에서는 형제복지원 대책위가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인권구제를 촉구하는 기사를 가장 먼저 전했습니다. 사건과 관련해 지난 19대 국회에 진상규명법이 발의됐으나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고 지난해 7월 특별법이 다시 발의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삭발과 단식, 토론회와 책 출판, 연극 등으로 세상에 문제를 알려왔던 피해자와 대책위가 다시 한번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 당시 의원으로 증언대회에 참석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내용에 국가의 책임에 대해 발언했던 내용을 명시하며 진상규명에 대한 기대를 보내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지난달 28일 대구지방법원이 대구시립희망원의 전 원장 배모 신부와 전 회계과장 여모 수녀, 임모 사무국장 등
모두 7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횡령과 감금 등에 대해서 혐의 사실을 인정했고 관련 업체와 공무원의 혐의도 인정돼 집행유예와 벌금 등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무죄가 적용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책위는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결코 무겁지 않은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명했고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에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박능우 교수 내정이 발표됐습니다. 박 후보자는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장과 경기대 사회복지대학원장, 한국사회보장학회장 등을 역임했고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 양극화 민생대책위원을 지낸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박 후보자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최저생계, 실업 등 사회복지 문제를 연구해온 학자이자 전문가라고 소개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2017 삼순 데플림픽 기사입니다. 데플림픽 국가대표 선수단이 지난 3일 결단식을 갖고 3회 연속 종합 3위 목표를 다짐했습니다. 청각장애 선수들의 올림픽인 데플림픽에서 우리 대표팀은 2009년 타이페이와 2013년 소피아에서 종합 3위 성적을 올렸고 이번 대회에는 141명 선수단이 출전해 금메달 17개 등을 획득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삼순 데플림픽은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터키 삼순에서 펼쳐집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 이사 온 잘생긴 브라이스를 보고 7살 소녀 줄리는 사랑에 빠진다. 솔직하고 용감한 줄리는 자신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만 브라이스는 그런 줄리가 마냥 부담스럽다. 줄리의 구애를 6년 동안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브라이스. 그러던 어느 날 브라이스는 줄리에게 받은 달걀을 쓰레기통에 버리다 들키게 되고 화가 난 줄리는 그날부터 브라이스를 피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성가신 그녀가 사라지자 브라이스는 오히려 줄리가 신경 쓰이기 시작하는데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만난다는 무지갯빛 첫사랑. 이 영화를 보면 과거에 풋풋했던 첫사랑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누군가에게 인생 영화로 기억되는 설렘 가득한 영화 플리빗. 오는 7월 13일 우리나라에서 정식 개봉되며 소년소녀의 순수한 러브스토리가 올여름 극장가를 분홍빛으로 물들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아내를 잃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남자. 하지만 음산한 기운이 풍기는 그의 저택에서의 신혼생활은 결코 평탄치 않고 때마침 죽은 아내의 보트와 시신이 발견되면서 저택 안에 숨겨진 비밀이 하나씩 드러난다. 비밀이 밝혀질수록 긴장감이 쌓여가는 뮤지컬 드라마 레베카. 오는 8월 10일부터 11월 12일까지 블루스퀘어 삼성전자 홀에서 공연되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공연장에는 휠체어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가 오는 8월 15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첫 내한 공연을 갖습니다. 이번 공연은 아리아나 그란데의 3집 데인저러스 우먼의 발매 기념 콘서트로 탁월한 보컬, 화려한 무대와 퍼포먼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공연장에는 휠체어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 코너는 발달장애인 진행자가 직접 방송 기사를 쉽게 만들고 참여하는 코너입니다. 안호준이 전하는 모두가 알기 쉬운 뉴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모두가 알기 쉬운 소식의 안호준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요즘 같은 장마철에 알아둬야 할 건강상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마철에는 햇빛을 보기 힘드시죠? 햇빛을 자주 못 보게 되면 우리 몸은 신체 리듬이 깨져
우울한 감정을 느끼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잠이 많이 오고 하루 종일 무기력하게 누워 지내고 식욕은 왕성해지고 일반적인 우울증과는 다른 증상을 보이는데요. 이런 증상이 계속된다면 그동안 미뤄왔던 집안 청소를 하면서 기분 전환을 해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관절염을 앓고 있다면 장마철에 특히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장마철 같은 습도가 높은 날에는 관절 내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면서 관절의 통증이 더 심해지는데요. 통증이 심해지면 그만큼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하겠죠. 실내 온도와 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실내에 있을 땐 30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면서 관절 주위에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장마철 건강관리 방법 잘 기억해 두시고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정부가 지난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죠.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이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폐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폐지를 약속한 만큼 이 정부는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